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바닥입니다. 2021년 5월 24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도 똑같이 이제 세컨 계좌나 본 계좌에서 매도를 한 게 없습니다. 물려있는 상태여가지고 진짜 이러다 장기 투자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관련 종목 어제 뽑아놨던 거를 보면은 동일기현하고 SCD를 뽑아놨는데요. 동일기현은 아쉽게 매수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고, SC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가격대가 지워졌는데 매수가가 2060원 여기고요. 손절가가 2020원이었는데 그냥 손절이 되어버렸습니다. 오늘 장이 또 안 좋기도 했죠. 한 수수료 포함해서 2% 정도 손절이 나간 것 같고요. 장이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지만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강하게 빼더라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.79% 심하게 뺐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 이거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좀 찍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. 그럼 두 번째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다시 탈환을 했다라고 하는데, 이게 지지율 이슈가 계속 거의 뭐 주마다 서로 이제 1위를 바꾸고 막 하죠. 이재명 지사랑 해가지고. 그래서 이런 지지율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이 종목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올라갔고,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지지율 이슈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지율 이슈가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힘을 좀 쓰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오늘 장도 안 좋기도 했었고, 지지율 1위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메타버스 열풍 가세로 해가지고 오늘 선익시스템 상한가 나왔고요. 여기 뽑아놓은 게 선익시스템, 얘는 상한가를 만들어 줬고, 다음에 한빛소프트도 2등주로 해서 이제 상승률이 좀 컸습니다.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있었고요.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에 클럽 오디션을 출시한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장중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오늘만 봤을 때는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그 경제부 전 총리거든요. 그 6월 달에 이제 대권을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분 같은 경우에 는 성향이 보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 당시에도 이제 물론 지금 현 정권에서 경제부 총리를 지냈었지만 그 경제에 관련된 거는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소득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좀 반대했던 분이어서 좀 보수지 않을까 싶었는데, 일단 여기서 여당은 아니다라고 했었고, 그렇다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. 일단은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PM 풍년이 대장으로서 벌써 많이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. 좀 크게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여기는 슬슬 고점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. 일단 고점 구간이긴 한데 조금 지지율이 뭐 더 나온다고 하면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자비스도 좀 엮여서 올라간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외에서 미중무역전쟁 관련 주들이 상한가를 좀 각오했는데, 시간의 상한가, 이 한미 공동성명, 이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주한 중국 대사거든요. 중국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한미 공동성명에서,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동국 RNS, 유니온 머티리얼, 그다음에 유니온, 이 보시면 여기가 시간 외거든요. 동국 RNS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. 오랜만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오려는 건지 상한가가 좀 나왔고요. 일단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갭이 많이 뜬다고 치면은 저는 매매를 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진핑 이제 주석이 뭐 방한을 한다. 네, 하반기에나 방한할 건데, 사실 이거를 이제 방한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별로 좀 믿음이 가진 않는데, 일단 이번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뉴스로는 이제 조만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협조를 좀 구하려고 이제 방한을 할 수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뭐 저번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했죠.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이유로 또 안 올지 봐야 될 것 같고, 그것과 관련돼서 이 시진핑 방한이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은, 지금 아직까지는 한한령이
그냥 중국 내에서는 지금 정서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데,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는 결국에는 공산주의거든요. 근데 이 공산주의에서 가장 최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중국민들은 이제 그 한알령이라는 그 감정을 없애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려고 할 겁니다.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시진핑이 방한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항공우주 국가안보 핵심이다,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장중에 나왔었고요.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는 갭 띄워놓고 빠졌고, 이쪽 섹터가 일단 갭을 띄워놓고 빠지긴 했습니다. AP 위성도 그렇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암호화폐 자산 뭐 이런 건 지금 이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, 이 여기서 나온 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기관이나 암호화폐를 또 기관이 또 사기도 했으니까요. 기관에서 들어온 거를 보면은 그래도 좀 신뢰가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상품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. 이거는 이제 뉴스 제목 그대로 전재산 반토막 코인 하락장에 투자자들 패닉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뉴스 내용을 보면은 이제 회사원 1월 말에 1,000만 원으로 2배를 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죠. 근데 그 돈 번 걸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면서 3,0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코인에 투자한 겁니다.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60%까지 이제 폭락을 했고, 투자 원금이 2,000만 원을 날리게 된 상황이거든요. 2,000만 원이면은 아까 봤듯이 2,000만 원에서 2배를 먹은 게 이제 거의 뭐 돈 번 게 없어졌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라도 벌어서 그래도 다행인데, 돈도 못 벌고 지금 이제 하락장을 계속 맞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주식도 빠지는데 진짜 그 가상화폐를 보면은 좀 변동성이 살벌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백신 스와프 체결을 안 한 까닭은 미국에서 백신 지원국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이제 백신 스와프를 하지 않은 거고요. 사실 너무 큰 변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많죠. 이 국가들 중에서 이제 백신을 못 구한 나라들도 있을 거고, 그래도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변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, 진짜 미국이 이제 백신을 공급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했으면은 뭐 기술 이전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, 근데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 이전 이런 거를 또 쉽게 하기는 어렵긴 하겠죠. 아무튼 그냥 군인에게만 화이자를 공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많아서 이제 많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백신 여권, 그러니까 이거 백신 접종 확인증 같은 개념으로 여권에서 백신 접종자가 집합금지 면제,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뭐 드림 시큐리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라운시큐어도 있고,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도 좀 오늘 좀 상승이, 그래도 1%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. 그리고 개별 이슈로는 애니플러스가 1분기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들을 잠깐 보니까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약간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넵툰이 있습니다. 넵툰이 옛날부터 이제 대장주로서 갔었는데 최근엔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다른 그 IPO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때 얘는 안 올라갔는데,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장 안 좋은데도 이렇게 21선 위를 돌파를 하면서 뭔가 시세가 딱 나올 차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크래프톤 관련 이슈가 나올 텐데,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외국인들도 좀 매수를 하고 있다. 뭐 진짜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, 21선을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21선을 돌파해준 모습은 좀 좋아 보여가지고 좀 봐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. 아주 IB 투자도 관련주인데 얘도 최근에 이제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죠. 잘 만들어갔고 얘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. 일단 크래프톤 이슈는 6월 달에 이제 좀 존재합니다. 6월 중순. 그때까지 한번 차트도 괜찮겠다. 한번 들고 가보는,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오늘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와주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관련주인데요. 뭔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입니다.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.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포스코 케미칼 아직까지는 뭐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이 놓은 상태에서
2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뭔가 새로운 모습이 나오겠죠. 그리고 지금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뽑은 건데 그냥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최근 3일 동안 해가지고 3일 동안 이 저점, 이 3일 전 저점을 깨지 않은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켜줬다는 거니까요.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세방전지 21선 좀 올려놓고 그래도 바닥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.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얘도 며칠 전 저점을 찍고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. 대한유화는 별로 움직임이 크진 않네요. 보성파워텍 얘도 원전 관련으로 해서 오늘 좀 갭을 띄우긴 했는데 이제 떨어집니다. 재료 소멸 느낌이고요. 메리츠 증권은 최근에 이제 얘가 배당주인데 이 배당주가 이제 배당을 줄인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. 메리츠 관련 종목들이요.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망간을 그러니까 중국이 망간을 90% 전 세계 90%를 그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이 망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전기 배터리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간이 좀 중요한데 그 망간과 관련돼 가지고 포스코 엠텍이 엮여가지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HMM은 정말 강하네요. 그냥 뭐 실적도 오늘 또 좋게 나왔다라고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승이 더 나아졌고요. 더존 비즈온은 그냥 이 구간에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5월 18일 날에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. 이때 보면은 20일 날은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요. 그러면서 21선 좀 올라와 준 모습이고 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뭔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. 이 종목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? 특징이 있을까요? 특징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 화성 코퍼레이션 뭐 거래대금이 좀 적어가지고 VM풍년 DPC는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한 6%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그러면서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줬고요. 얘는 사실 거래대금이 풍족하고 한번 올라갈 때 이렇게 상한가를 잘 만들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 봐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. 다음 동일기어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LG 디스플레이, 네이버도 좀 상승이 좀 이런 반등을 하면서 그 반등을 많이 빠진 게 이제 기술적 반등 느낌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. 그래도 시장보다는 강하다. 바이오스마트, SM도 이제 좀 JYP나 같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상신 브레이크 얘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얘가 21선 아직 돌파를 못했지만 이런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이제 더 이상 깨지 않고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라운시큐어는 아까 봤고요. 그 다음에 오르비텍 얘도 원전 관련인데 그냥 큰 이슈가 없고 SD바이오 센서 관련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한비소프트온으로 올랐고 현대바이오가 오늘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한 번씩 또 치고 가는 종목이긴 합니다. 그다음에 한네트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. 얘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좀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크게 좀 빨리빨리 보는데 뭐 움직임이 뭐 크게 좋고 이런 것들은 있으면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IT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. 전체적으로 차트도 그렇게 고점이 아니고 이런 박스권 내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지수가 빠졌지만 이 지수를 빠지는 상태에서도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종목을 보면은 한번 미리 이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으면은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재료가 뭐다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차트가 미리미리 이제 만들어 가면은 세력이 무슨 재료를 띄우기 전에 차트를 먼저 만들어 가긴 하거든요. 그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잘 만들고 최근에 21선을 아예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다음에 K사인, 드림텍도 옛날에 잘 갔던 종목인데 얘도 그냥 21선 위에 좀 올려놓은 모습.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21선 위에 올려놨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미스터블루 카카오 엔터 관련 종목인데 카카오 엔터 얘도 21선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. 지금 구간에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지금 차트의 위치도 지금 박스권에 좀 낮은 구간에 존재를 하거든요.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고 바이오로군 얘는 그렇고 CMS 애드도 메타버스로 좀 엮여서 갔을 겁니다. 다음 쿠콘이라는 종목 얘는 신규 상장을 하고 이 구간에서 그냥 좀 매집을 계속 하고 있어 보입니다. 솔로엠은 전에 봤었는데 얘도 이 구간은 사실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낮은 구간이니까요. 효성 첨단 소재, 바이오다인
그다음에 하이브는 이거 빅히트죠. 빅히트 이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은 이 상장을 했던 날 시가입니다. 시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슬슬 시가를 넘을 것 같은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죠. 이럴 때 이제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계속 장중에 관찰을 해도 좋습니다. S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이런 날 얘를 이제 매수할 때가 언제냐면은 나중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때 한번 보면 좋습니다. 거래량이. 그래도 보면은 기관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는 거는 좋아 보이고요.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 먼저 보면은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0.38%로 빠졌고요. 외국인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. 진짜 계속 팔고 있네요. 기간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빠진 편은 아닌데 코스닥이 문제죠. 저도 이제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 코스닥이 오르면 좋은데 이 120선을 그래도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려줄 것 같은 움직임들이 나와줬다가 이 120선이 다시 깨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 음봉에서.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좀 지수가 진짜 완전히 빠지고 끝이 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빠지고 이제 금리 인상할 것이다.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 빠지는 것 때문에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앞에서 많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하락으로.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. 오늘 이런 음봉에서도 제 종목이 물려있는 상태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종목을 물려있는 이거를 손절하기보다 좀 더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합니다. 저는. 근데 여기서 진짜 갑자기 이런 장대 음봉 나와버리면은 답은 없겠지만 그때는 뭐 진짜 손절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날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내일 다시 양봉이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. 뭐 그런 걸 좀 기대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차이가 많이 나죠. 차이가 많습니다. 상승 종목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한 500개 정도. 그 다음에 하락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은 1600개, 1700개 정도 되고요.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의 장중 수급은 뭐 그냥 그저 그랬고 눈에 띄는 모습들은 크게 없었다라고 보는데요.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에서 이게 수급이 뭐 언제부터 봐야 되냐? 한 1시 해가지고 2시 반 정도부터 보면 되거든요. 일단 1시 반부터 보겠습니다. 일단 계속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죠. 그 1시가 이 구간입니다. 이 구간이에요. 이 구간이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이 1시 반에는 지금 마이너스 360억 정도 되죠. 그러다가 2시쯤 넘어가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한 2시 반 정도 되거든요. 2시 반 정도에 외국 개인이 이제 1000억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380억 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죠. 기간도 보시면 됩니다. 한 600억까지 최고 600억까지 매도가 나왔는데 한 2시 이제 한 40분 한 50분 넘어가면서 서서히 개인들의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좀 뭔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. 그냥 기간은 뭐 크게 매도를 줄이고 이런 건 없고 그냥 보면은 장 후반 들어서 3시 10분부터 해가지고 개인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매수를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동시효과 끝나면서 개인이 마지막에 이제 매수세로 돌려졌는데 그거를 보면은 어떤 거냐. 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면은 지수가 오르고 기관은 사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외국인 움직임 계속 따라가는데 외국인이 이제 볼게 여기서 이제 이 검은색이 지수인데요. 검은색이 코스닥 지수입니다. 근데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거든요. 며칠 전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. 이게 뭐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장 막판에 외국인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마지막 6시 됐을 때는 보합권 플러스에서 끝이 난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그럼 반대로 이제 외국인을 샀는데 개인이 이렇게 팔면서 지수가 내려갔다는 거는 이 2시 막판에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에서 큰 반등 없이 종목 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종목들은 막 10% 이상씩 빠지고 하는 날이 계속 연속이 되었다 보니까 뭐 일반 그냥 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개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신용을 떠가지고 매수한 개인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수급을 봤을 때.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나중엔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
내일 움직임 한번 또 지켜보는데,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마지막에 외국인이 들어와 준 거는 좀 좋다. 물론 이제 크게 들어와야 뭐 좋은 건데, 그냥 그래도 조금이나마 들어온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내일 한번 또 움직임 봐줘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내일 5월 25일 화요일 날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여기 두 종목은 지워버리고요. 이 삼형 SNC는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금요일 날 상한가 만들고 오늘 완전 하한가로 때려버렸네요. 그래서 좀 무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얘가 이제 얘도 PCB 이거 품귀 현상인가요?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생물 배양 납품 사실로 상승을 좀 했는데 시간에도 빠지고 있어서 매매하기 좀 그렇고요. KCS 한번 해보겠습니다. KCS 넣어보고 KCS는 해볼만 하고요. 다음에 PN풍년 이건 좀 그렇고 KCT? KCS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NS 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CNS를 넣어가지고 얘도 모습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. 제가 볼 때 이제 상승을 할 때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빠질 때는 거래대금 없이 빠진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FNF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종목만요. 그럼 오늘은 이제 3개 종목만 가지고 매수를 좀 하고요. 5월 25일 KCS 여기 손절가 여기서 2에서 3% 위에서 매수 여기가 되겠고요. 매도는 이런 구간에서 하겠습니다.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고요. 그 다음에 CNS도 지금 오늘 저점이 여기 만들어졌거든요. 여기를 좀 손절 라인으로 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2에서 3% 구간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는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제 이럴 때는 수수료 포함해서 한 2.5%지만 벌 때는 7% 8%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고요. 그럼 FNF입니다. 분할 재상장 이거 관련된 종목 FNF가 좀 잘 갔죠 전에. 근데 이제 분할 재상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% 위에서 매수를 걸겠습니다. 여기가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매도는 이제 한 이쯤에서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이 이제 가격이 좀 40만 원대라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요.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제 끝낼 건데 이게 댓글 내용인데 댓글 테러를 당했는지 완전히 한 댓글 한 300개 400개 된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거를 지금 다 지우러 가야 됩니다. 댓글이 너무 많아요.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댓글을 아주 많이 답니다. 이런데 들어갔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. 이거 빨리 다 지워야겠어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닥이었습니다.